친구 A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무거운 참회라서 저 혼자 떠안기 힘드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한 적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 A에 대한 것입니다만 그는 영감이 전혀 없습니다. UFO 같은 쪽은 아직도 믿고 있는데 어쩐 일인지 귀신은 정말로 믿지 않습니다. 원통한 심정을 가지고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면 이 세상은 귀신투성이가 될 거라는 게 그의 지론입니다. 인류 역사를 가볍게 보지 말라며 왠지 화를 냅니다. 그럼 그가 이전에 대학교 친구들과 담력시험을 갔었다고 합니다. 같은 남자 녀석들인 B, C가 가보고 싶다는 폐병원이 있다고 해서 아예 겁도 없는 A와 함께라면 전혀 무섭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같이 갔다고 합니다. A의 시점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담력시험은 폐병원 지하 제일 안쪽에 있다는 영안실을 목표로 해서 결행했어. 6월 토요일 밤이었거든. 내가 무방비로 참가한 것에 반해 다른들은 엄청난 겁쟁이들이라서 야구방망이, 헬멧 같은 장비로 무장하고 있어서 웃겼어. 내가 선두에 서서 손전등을 가지고 걸어가게 됐지. 정면 현관에서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가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에 도착하기까지의 길은 간단했어. 병실 안이나 복도 구석에는 사물함이 넘어져 있거나 부서진 커튼이랑 서류 같은 것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지만 길을 막을 만한 장애물도 없었고 현관에서 직선으로 50m 정도? 복도를 걸은 끝에 계단이 있었어. 계단은 중간에 계단참이 있어 꺾이는 구조로 되어 있었고 그 꺾이는 지점에는 의자와 테이블이 마구 쌓여 있어서 내려가기 조금 힘들었지. 지하는 당연하게도 어두웠어. 계단을 내려간 후에는 좌우 어느 쪽으로 갈까 순간 망설였는데 목적은 제일 안쪽에 있는 영안실이라서 현관과 반대 방향으로 향하면 나올 거라 생각해 진행 방향을 결정했어. 거기서 제일 안쪽 방까지는 조금 힘들었어. 우선 1층과는 다르게 사람이 걸어 다녔던 흔적이 전혀 없었고 사물함이나 환자 운반차가 복도를 막듯이 난잡하게 놓여 있어서 폐병원 탐험을 왔던 사람들도 역시 지하까지는 내려온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거라 생각했지. 그리고 길 이상으로 귀찮았던 게 같이 갔던 친구 B와 C 두 녀석이었어. 벌써 겁에 질려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보는 것만으로도 어떡하냐면서 마른 침만 꼴깍댔어. 이 시점에서 두 놈의 간은 벌써 콩알만해진 것 같아. 처음부터 별로 할 생각이 없던 나는 철수를 제안했어. 그랬더니 그 바보 놈들은 동시에 그래도 모처럼 여기까지 왔는데, 응? 목적은 어디까지나 지하 영안실이잖아.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아마 친구들은 그런 개지바이 같은 말투로 말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추측됩니다만 A의 재현이 재밌어서 말한 대로 저도 재현해봅니다. 지겨워지기 시작한 나는 빨리 탐험을 마치자고 생각해 지하로 둘을 불렀어. B에게서 야구방망이를 빌려서 길을 더듬으면서 장애물을 헤치고 겨우 복도 막다른 곳에 도착했지. 그쪽 방은 문이 작아서 영안실은 아니었어. 문을 열어보니 그냥 청소도구를 넣는 작은 방이었어. 문을 열자 바로 정면에 대걸레를 빨 수 있을 것 같은 세면대. 오른쪽으로 조금 쑥 들어간 곳에 빗자루들 같은 게 세워져 있었고 별 볼 일 없는 방이라서 뭐 할 일이 없어졌는데 눈앞 세면대 수도꼭지에 아직도 물이 나오는지 알고 싶어져서 슬며시 꼭지를 돌렸어. 물은 안 나왔지. 그때 문득 발에 뭔가가 부딪혀서 세면대 아래를 들여다봤어. 뭐야 이건? 크고 둥근 철판이 세면대 아래에 놓여있어. 손전등으로 자세히 비춰보니 땡땡시라고 써있었어. 이거 맨홀 뚜껑 아니야?
친구 B가 말했어. 왜 이런 곳에 맨홀 뚜껑이 있는지 우린 몰랐지. 나는 뚜껑을 밀어봤어. 그랬더니 바닥에 뻥 하고 구멍이 뚫려 있는 거야. 어른 한 명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구멍이. 너무 섬뜩해서 친구들은 겁에 질렸지. 나는 안을 들여다보려고 손전등을 입에 물고 세면대 밑으로 들어갔다가 바로 단념했어. 구멍에서 엄청난 악취가 올라왔거든. 뭐랄까, 썩은 걸레에 치즈를 발라서 푹 삶은 것 같은? 지금 생각만 해도 토할 것 같은 냄새. 나는 귀신 같은 건 괜찮아도 냄새나 더러운 건 못 참는 성격이라 세면대 밑에서 나오자마자 그대로 현관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어. 친구 두 녀석은 뒤돌아보는 내 괴로운 표정을 보자 바로 발길을 돌려 이번에는 나를 앞질러서 앞을 다투듯 현관으로 향했어. 이놈들 뭐하러 온 거냐고 생각했지. 1층을 향하는 계단으로 걸어가던 중 뒤에서 갑자기 덜컥 하는 소리가 들렸어. 두 놈은 동시에 으악 하고 공포에 질린 소리를 냈고 나도 순간 으악 하는 소리가 나왔어. 그리고 친구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순식간에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 나는 다소 공포를 느끼면서도 갈 때 복도 구석에 있던 장애물이 무너진 것은 아닐까 같은 생각이 들어 뒤를 확인해봤지. 거기에는 작은 사람 같은 모양을 한 것이 있었어. 손전등을 비췄더니 피부는 갈색으로 검게 변해서 마른 오징어 같은 몸을 하고 있는 거야. 머리털은 더부룩하고 옷도 입지도 않고 깡마른 모습으로. 옛날에 잡지에서 봤던 미이라 같은 느낌이었어. 그게 강렬한 악취를 내면서 내 쪽으로 손을 뻗고 걸어오고 있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나는 절규했어. 그건 뭔가 부아, 부아, 부아. 같은 소리를 냈어. 정말 무서웠다니까. 분명히 이 세상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어. 나는 계단을 향해서 죽어라 달렸지. 뒤쪽 어둠 속에서는 부시럭거리며 나를 쫓아온 소리가 들려 아무래도 잡히면 살아서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가지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뒤를 향해서 있는 힘껏 던졌어. 깡깡 까강 하는 야구방망이가 이곳저곳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리고 내 손에는 이제 무기도 없어져서 굉장히 불안해졌어. 그리고 나는 죽어라 도망친 거야. 계단을 올라 현관을 빠져나오자 두 놈이 얼굴이 창백해져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무언가가 거물밖까지 쫓아온 기적은 없었어. 그날 일생 최고의 공포에 지배당한 우리는 울상이 돼서 시의 집에 셋이 모여 서로 몸을 붙인 채로 잤어. 폐병원에서 공포체험에서 며칠 지난 어느 날 문득 뉴스를 보는데 땡땡시 여아 감금 살해 사건 이라는 센세이셔널한 제목이 춤추고 있었어. 아무래도 문을 닫은 폐병원 지하실에 5년 전부터 행방불명이 되었던 소녀가 머리가 함몰된 상태의 사체로 발견되었다는 뉴스였어. 흉기로 보이는 야구방망이가 폐병원 지하복도에 굴러다니고 있었다고 아나운서가 말했어. 뉴스에 의하면 소녀를 감금한 것으로 보이는 남자의 부패된 사체가 맨홀 뚜껑이 덮인 지하구멍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더라. 죽은 지 3개월인가? 라고 했어. 뉴스에서는 여기까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현장을 알고 있는 나로서는 소녀가 남자와 함께 5년간 지하실에서 살다가 어떤 사정으로 사망한 남자의 시체를 먹으면서 3개월이나 생존했을 거라고 추측이 돼. A는 그렇게 말하며 떨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금됐던 여자애가 이윽고 밖으로 나갈 기회를 얻고 필사적으로 살려달라고 쫓아온 게 아니었을까? 나한테 내가 야구방망이로 그 애를 죽이고 부어
A는 발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대로 진정시키고 집으로 보냈습니다. 지금도 A는 체포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조사 상황도 모릅니다. 내용이 너무 센세이셔널한 탓인지 미디어에서도 이 이야기를 거의 볼 수도 없습니다. 이상이 A에게 들었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A에게 자수를 권유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만든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이후로 여러분의 안녕을 빕니다.